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길 재촉하느라 참 들뜨고 바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설이나 고향 생각은 고사하고 속만 까맣게 태우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송파구 석촌동의 한 회사 앞 근로자들이 천막 시위에 나섰습니다. 야간 근무에 휴일 반납까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온 건 회사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회사라는 게 가장 먼저 선 지급돼야 될 게 노동자들이야 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임금이 먼저 지급된 게 아니고 자기들 실속 배 채우는 데 먼저 들고 그리고 나서 남으면은 이제 임금 줄만 하면 주고 대부분 좀 빚을 좀 많이 지고 있는 편이에요. 다른 건도 있는데 회사가 근로자 32명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무려 3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조합은 개개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사람마다 다 틀린데 많은 사람은 한 2천만 원, 작은 사람은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연수가 있으니까. 임금 1,0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최길 씨. 회사를 상대로 시위까지 벌이다 보니 벌써 8달째 수입도 없습니다. 가장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최 씨. 집에 오자마자 그가 하는 일은 바로 집안 청소입니다. 제가 돈도 못 갖다 주니까 이런 청소라도 열심히 해서 집사람의 등심이라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이후의 생활은 최 씨의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는데요. 보험을 해약하거나 그나마 모아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보니 내 집 마련 계획은 꿈도 못 꿀 처지입니다. 계획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가게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해서 좀 부정기적으로 적금도 많이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재테크는 남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생활비는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몸이 아픈 가족 병원비나 아이들의 교육비를 비롯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애가 폐렴이 와서 의사가 좀 큰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돈이 없어서 큰 병원에 입원 못 시키고 그냥 일반 의원에서 그냥 약을 타서 먹일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임금 체불. 형편에 쫓기다 보니 최신의 가족은 올해 설날에는 고향을 찾아가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서울지방노동청에는 임금 체불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만 하루 100여 명 정도입니다. 밀린 임금 안 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세요? 연락이 안 돼요. 다 접근하는데. 못 주는 거죠, 안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우니까 조금씩만 붙여주고. 근로자에게 절박한 임금 체불. 사업주는 그렇지 않은가 본데요. 사장님, 왜? 오늘 월급 투기를 했었는데. 야, 노동부에서 얘기해라. 맘쳐하지 말고. 노동부에서 지난번에 얘기해줬잖아요. 노동부에 나가서 노동부 소송을 많이 전할 건데 나한테 하지 말고 머리 아프다. 나 지금 지방 갔다 왔고 나 지금 이거는 정신이 없어. 아니, 그거는 사장이고, 주권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하지 말고. 지난해 서울시에서 임금 체불 신고를 한 근로자 수만 6천여 명.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 청에 접수된 신고 사건 수 미입을 총액이 총 293억이었는데요. 그중에 134억이 해결이 되고 159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노동부의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소송을 해야 하지만 임금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민사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다면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을 해서 임금 채권 보장기금에서 보전하는 최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는 집단 시위가 일어나거나 위험한 고공 시위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임금 체불액이 3년 연속 1조 원대를 넘어서고 지난해 미청산액이 6천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네, 연간 체불된 임금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조 원이라는 돈의 무게만큼 현실의 무게감에 눌려 있었을 근로자들의 현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김준영 의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체불 임금액만 네. 1조 300억 원, 1조 297억 원이니까요. 네. 체불 임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이제 1조 원을 넘기 시작했고요. 네. 2002년에 비해서는 3배, 2003년에 비해서는 이제 2배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0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임금도 통계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면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2005년부터 이제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네. 좀 처벌이 완화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체불임금 사례가 늘어나는 측면도 사실 있다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는 경제 사정이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고 또 이 영세기업, 이런 이제 한계기업, 이런 부분들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준영 의장님, 지난해 체불 임금 약 1조 300억 원 가운데 이제 합의가 돼서 양자 간의 피해자와 또 업체 간의 합의가 돼서 지급되는 경우가 절반가량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뭐 한 6천억 원 이상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나 큰 액수인데요. 조금 전 화면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임금이 체불될 경우 노동부에서는 임금 체불된 신고를 접수받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서 체불임금 액수를 확인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미청산 금액을 정확히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게, 합의 이후에도 미집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처벌을 받았을 뿐이지 그것을 임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민사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게 네. 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명령이 나고 지급됐는지는 사실 통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또 완전히 사업주의 행방불명 내지는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합의가 됐다고 해서 100%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그 이후에도 또 지급이 되지 않고 질질 끄는 그런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미청산 금액은 더 늘 수도 있다는 더 그런 늘어날 수도 말씀이군요. 노회찬 의원님, 설을 앞두고 얼마 전에 정부가 체불 임금에 대해서 설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설전 20일 동안에 이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취지로 예.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정책이 나왔는데 사실은 특별 대책은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부터 해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앞두고 네. 이번에 발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미 1조 원을 넘어버리니 체불임금의 현실을 볼 때 20년, 30년 전부터 해오던 이런 설을 앞두고 잠깐 이렇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좀 노력을 더 해보자라는 그런 방식의 대응으로서 네. 체불 임금 문제가 얼만큼 해결되겠는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거야말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과거와 똑같은 어떤 대책을 반복하고 있는 네. 아주 이제 좀 관료적인 그런 정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심용 반짝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왜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나요? 지금 보면은, 그 내용이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갖다가 이렇게 지도한다거나, 최단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거나, 생계 안전 지원 이런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보면 체불 임금이 발생하는 데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일선에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으로 체불임금이 해결된다고 믿는다면은 네. 그건 체불임금의 실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건설 현장에서 이제 다단계 하도급 이런 것 때문에 원청 회사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가지고 임금이 체불되어도 그 원청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들의 그 하청업자
노동자에게 돈을 받도록만 돼 있다는 거죠. 원청형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거나 또는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불 임금일 때는 훨씬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네. 그런 제도 개선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대로 둔 채 이제까지 낡은 대책 가지고 열심히 좀 더 해보자. 이것이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한 해에 2번씩 명절 때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사실 뭐 임금이 체불됐을 때 근로자의 경우 정말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중재를 통해서 임금을 받는 그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참 뻔뻔스러운 사장님들 노동부에 전화해라. 누가 도대체 피해자인지 모르는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이 현실, 근로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근로자들이 상담을 와서 보면 사안이 워낙 명백해서 예. 저희가 직접 사업주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사업주께서는 통상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 네가 해봐라.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는데 노동부에 가서도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러면서 처벌을 감수하고도 나는 임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까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요. 네. 그런 근로자들은 사실은 그 기업체 사업주는 지급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나 그 절차랑 이 과정에 드는 비용, 시간들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네.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그걸 일일이 하기는 너무나 힘든 조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불 액수가 좀 작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네. 농성이나 더 극한 방법을 또 찾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여전히 미비한 것이 사실인데요. 체불 임금 받아내기 힘든 이유들을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체불된 임금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인데요. 첫째, 노동부의 중재가 이루어져도 임금 전액은 돌려받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지금 감독관 입회 하에 그 고용주 사장과 제가 만나서 이제 제 입장과 사장 입장을 이제 서로 검토를 한 다음에 감독관의 중재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중재 과정에서는 체불 임금 자체를 낮추는 절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계속 이제 지급을 지연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노동자가 민사로 법원의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감독관도 어차피 이제 당신이 끝까지 가서 받으려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합의보자 이렇게 좀 절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둘째, 근로자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처벌을 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압박이 우려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업주의 처벌에 적극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 안 주는 그 사업자 있잖아요. 그 사업자는 어떻게 처벌을 원하십니까? 처벌까지는 원하지는 않고요. 그냥 임금만 받을 수 있었으면. 사용자가 이제 회유를 하거나 이제 뭐 돈을 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기망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진정한 노동자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게 하고서는 합의를 본 이후에 또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미 이제 한번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변화 처벌은 이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 임금 체불 사업주를 형사 입건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노동부 중재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검찰로 넘겨지게 되는데요. 대다수가 벌금형에 불과하고 그것도 체불 임금의 10% 미만일 정도로 아주 미비합니다. 임금을 유일한 원천으로 생계를 꾸려간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체불 임금이라고 하는 게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심각한 범죄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사회 인식이 좀 정립돼야 될 문제인데 워낙에 이제 처벌이 수위가 약하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범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한 것 같고요. 임금 체불의 해결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체불 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현실은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체불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임금을 체불당한 사람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가서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부에서는 이 체불임금이라는 게 확인되면은 그 돈을 주도록 하는데 대개 이제 노동부 얘기를 안 듣습니다. 사업주들이. 네. 그러면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게 되는데 네. 검찰에서 이런 경우에 구속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이제 벌금형 처리를 갖다 하는데 벌금 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벌금 이외에 이제 체불임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네.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몇백만 원 소액의 그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 그걸 받아내려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을 할 사람이 없고요. 그렇죠. 또 자기 생업 때문에 민사소송을 쫓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이 제도적으로 처벌이 미약하고 또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보장장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제도가 악용되어 가지고 체불임금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네. 그런 지금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러 안 주는 악덕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못 주는 그런 기업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지불 능력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정부가 다시 대신에 지급할 수 있는 이 체당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뭐 통계상으로는 규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네. 한 65에서 70% 정도가 경영 악화로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회사의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조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경영 악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업주의 경영 악화라고 하는 이유를 좀 신뢰하지 않고 불신의 벽이 높은 게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통계상에 나와 있는 65에서 70보다는 근로자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조금 더 낮은 수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최단금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최단금이 가장 큰 문제는 퇴사한 근로자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법원의 하위 신청에서 하위 개시 결정이 되면 네. 그나마 이제 재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한 근로자가 임금이 한 두세 달 체불돼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네. 그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근근히 회사를 이어가고 있으면 그 근로자는 그 회사가 1년 안에 망하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아이러니한 그 병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넘으면 또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퇴사하고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퇴사자들에게만 체당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러나 저러나 그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 네. 실업급여를 우리가 국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만든 기금에서 사회적 비용으로 책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재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대부분 제도의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습니다. 네. 근로자가 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제도.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그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네. 체불 임금을 당한 쪽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였는데 네. 동시에 도입된 것이 이제 임금이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이자를 지불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네. 체불 임금도 받기 어려운데 이자를 받기 더 힘든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사업주의 의식을 나태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체불 임금을 더 많이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 체불 임금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근로감독관의 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같은 거 도입해서 체불 임금에 대한 이제 좀 밑바닥 그 접촉과 조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처벌이 강화돼야 됩니다. 네. 상습적으로 이게 체불 임금을 갖다가 자꾸 발생하면은요,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제재가 필요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체불 임금을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네. 불법 다단계에서 원청이
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끝으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체불 상황이 발생한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우선 입사할 때부터 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네.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회사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것 같으면 회사의 재산이나 채권들을 재직 시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가장 시급한 것은 상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체불 문제가 계속 방치된다면 빈곤이나 실업자 양산, 이렇게 사회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끊이지 않게 될 겁니다. 설을 맞아서 반짝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세상의 중심,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화요일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